네, 올해 수능 한국지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지리도 그 세집보다는 뭐 쉬웠지만 그래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것도 1컷이 45점이라고 지금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수능에서 이제 1컷이 45점 정도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또 45점이라는 건 진짜 이례적으로 어려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약간 세지랑 느낌이 다른 게, 세지는 약간 선 넘는 문제들이 많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한지는 선 넘는 건 아닌데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많은 지식들을 요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자료 형식이 되게 빡빡해요. 시간 압박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을 ABCD 중에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조건 1.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하거나 통상기설의 적용을 받는 곳에 있다. 영해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죠? A 같은 경우는 일단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하겠죠. 지금 이 점선이 영해선이라고 하잖아요. 영해선 바깥에, 바로 바깥에, 살짝 바깥에 위치해 있으니까 얘는 EZ에 위치해 있다고 봐야 하고요. 왜냐면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그리고 B는 지금 영해 내부에 있는데 얘는 통상기선의 적용을 받는 게 맞죠. 제주도는 통상기선을 쓰니까. 근데 이제 C는 영해에 있는데 얘는 지금 직선기선이잖아요. 직선기선의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도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C는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D는 여기 통상기선이잖아요. 지금 통상기선에 적용을 받는 영해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E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조건 1로 C 하나 날릴 수 있다. 조건 2.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과, 그러면 호미곶이 뭔지 알아야 되죠. 여기 포항 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곳 부분이 여기가 호미곶이거든요. 이건 알아야 하고요. 호미곶 기점을 지나는 위선, 한 뭐 대충 이쯤 될까요? 이쯤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 최남단을 지나는 위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나라 영토 최남단이 마라도잖아요. 뭐 어디쯤이랄까요? 대충 요 정도? 정확하진 뭐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 알겠지만 B랑 D, E는 다 이 사이에 위치하는데 A는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A도 탈락. 조건 3은 동경 127도 30분과 131도 52분 사이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데, 동경 127도 30분 이거는 중앙경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경 131도 52분 이거는 독도거든요. 그러니까 극동이라는 거예요. 극동.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31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경선이면 양구 정도 지나야 하니까 이쯤 그려볼까요? 127도. 이 사이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럼 근데 B는 이 사이에 없잖아요. 지금 B도 탈락. 그럼 남은 게 D랑 E,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곳 중에 같은 날에 일출 시각이 가장 늦은 곳. 일출 시각이 늦다는 거는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늦게 뜬다는 거는 서쪽이라는 거죠. 지금 남은 게 D랑 E인데, D랑 E 중에 서쪽인 건 D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을 수 있고 실수했으면 또 틀릴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냥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 바로 선지로 가죠. 석호는 최종 빙기에 형성된 게 아니라 후빙기 이후에 형성이 된 거죠. 해수면 상승으로. 한지의 거의 대부분의 지형은 다 후빙기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번. 사비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제 발달하는 게 아니라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만에 이제 모래 해안이 생기고 고제, 암석 해안이 생기는데 사비는 모래 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3번. 해안 사구의 지하수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 지하수가 어떻게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아요? 지하수라는 거 자체가 담수일 텐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교과서적으로 다루는데, 해안사구는 이제 지하수를 저장하는 창고이다, 뭐 담수를 저장하는 창고이다 라고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신두리 해안사구 같은 거 생각해보면 뒤에 두흥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담수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4번, 그로인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풍속을 낮추어 모래를 퇴적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4번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아주 현명한 학생이라면 물음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그로인, 모래 포집기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인은 대체로 사빈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모래 포집기는 사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안선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여기 이렇게 모래가 쌓여서 사빈이 침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그게 그로인인데, 근데 지금 풍속을 낮추는 거랑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퇴적시키는 것이다까지는 맞다고 할 수 있는데, 풍속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모래가 이런 식으로 쌓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속을 낮춘다는 말이 틀려서 결과적으로 4번은 틀렸지만, 잘 모르겠으면 물음표 하면 되죠. 5번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죠. 5번, 해안사고는 사빈보다 입자 크기가 작다. 5번은 너무 쉽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해안사고가 되는 것인데, 사빈 중에서도 입자가 고와서 좀 바람에 잘 날리는 것들이 해안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입자 크기는 사고가 더 작죠, 당연히. 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 근데 3번 같은 거, 자료의 현상, 저는 이거 읽지도 않고 그냥 지구온난화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지에서 무슨 현상을 물을 수 있는 건 지구온난화 말고 딱히 없습니다. 무슨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변화 뭐 이런 거 나오면 지구온난화예요.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연평균 기온이 뭐 높아졌고, 모든 달에 뭐 월평균 기온이 높고, 뭐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고, 누가 봐도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 설악산에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단풍이 드는 시기는 이제 추워야 단풍이 들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간다면 추운 날이 늦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풍이 드는 시기는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늦어지는 거예요. 갑은 틀렸다. 을, 한라산의 고산식물 분포 범위가 좁아질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한라산이 이제 뭐 식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겼으면 난대림, 여기가 난대림, 온대림, 뭐 냉대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뭐 고산식물이 있었다고 치면, 냉대림이 고산식물이라고 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한계선들이 다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기온이 올라가니까 난대림은 더 위까지 분포할 수 있는 것이고, 온대림도 더 위까지 분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냉대림이 분포할 수 있는 여기선 고산식물이라고 하는데, 고산식물이 분포할 수 있는 위치는 점점 좁아지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을은 맞다. 병, 한류성 어종이 증가하는 게 아니겠죠. 한류는 추워야 잘 있는 걸 텐데. 정, 한강의 결빙일 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렵지 않고요. 4번.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디귿 리을은 먼저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강 유역에는 뭐 변성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생대 화강암이 있고, 그 다음이 디귿이라고 하는데, 디귿이 고생대 퇴적암과 중생대 퇴적암 중 하나라고 하는데, 중생대 퇴적암이라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경상분지 쪽에.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질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여기는 다 변성암이고요. 여기가 퇴적암, 여기 변성암, 여기 퇴적암, 여기 변성암, 퇴적암, 이런 식으로 변성암과 퇴적암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1번 퇴적암하고 2번 퇴적암, 얘네는 고생대 퇴적암이고, 아래 여기는 중생대 퇴적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생대 퇴적암이 한강 유역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중생대 퇴적암 여기만 있는데.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고생대 퇴적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고생대 퇴적암이잖아요. 위치가 한강 유역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고생대 퇴적암이 다른 이름으로 석회암인데, 남한의 석회암지대가 이제 단양에서부터 영월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쯤에 그 석회암 지대가 나타나잖아요. 카르스트 지형이랑 이런 거. 그래서 디귿이 고생대 퇴적암 석회암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중생대 퇴적암이겠죠. 낙동강 유역이라고 하니까 여기 위치에 있을만 하잖아요. 낙동강이면.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1번 기억. 변성암은 북한산 정상부에 주된 기반함을 이루는 게 아니겠죠. 북한산은 얘는 돌산이잖아요. 석산. 돌산의 기반함은 변성암이 아니라 화강암이 되겠죠. 변성암이 만드는 산은 이제 토산이 되는 것이고. 2번 디귿. 고생대 퇴적암에서 공룡 발자국이 아니겠죠. 공룡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퇴적암을 바로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3번 중생대 퇴적암은 석회암으로 아까 석회암은 고생대 퇴적암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다. 4번 중생대 퇴적암은 시원생대 변성암보다 한반도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거는 변성암이 1등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한반도 암석은 변성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1등이다. 그래서 니은이 더 많다는 건 틀린 게 되겠죠. 5번 고생대 퇴적암은 중생대보다 당연히 이르겠죠. 고생대랑 중생대인데.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5번. 이거는 지금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지역 하나씩 준 게 아니라 지역 2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인구수 외우는 걸로 이제 딸깍딸깍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역을 좀 보면 얘는 서산이랑 당진이 있고요. 완전 이제 공업지역 2개를 묶어놨죠. 그 다음에 얘는 세종, 청주 이렇게 되고 위에 얘는 강릉이랑 얘가 동해죠. 동해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동해. 얘는 김해랑 양산이죠. 이렇게 좀 묶어줬는데 한번 지금 주고 있는 정보가 성비랑 인구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프 문제 풀 때는 항상 이제 눈에 확 띄는 것부터 뭔가 차이가 큰 거부터 하나씩 킬 해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풀면은 이제 쉽게 풀리거든요.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일단 라가 혼자 성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비가 높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군사지역이거나 공업지역이거나 해야 하고 만약에 둘을 비교한다 하면 웬만하면 군사지역에도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지금 군사지역은 일단 없죠. 군사지역은 접경지대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공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얘밖에 없어요. 뭐 김해 양산에도 공업이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배웠는데요 라고 한다면 교과서적으로 딱히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김해 양산은 이제 부산, 울산의 신도시라고 주로 배우지 공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얘네는 진짜 공업밖에 없어요. 특징이. 그래서 라를 얘로 바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공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라를 얘로 가면 안 돼요. 얘는 진짜 이제 공업 특화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라를 서산과 당진으로 가져야 하고 얘는 처리했죠. 그 다음에 전 본 게 가 같은 경우가 인구가 12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즉 그 충청권에 한 인구 5등까지는 제가 외워놓으라고 시키는데 대전, 청주, 천안, 세종, 아산 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대전이 한 140만쯤 된다고 치고 청주가 80만, 천안이 60만, 세종이 40만, 아산이 30만 이렇게 달달 외우게 시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인구수를 더한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청주가 80만이고 세종이 40만이면 얘네 더하면 120만이잖아요. 그래서 가가 될 수 있는 게 세종, 청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를 바로 세종, 청주로 갔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별 이제 인구 순이나 권역 내에서의 인구 순이나 그리고 대략적인 인구 수는 주요 도시들은 다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평가원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랑 단데 이것도 솔직히 인구로 가야죠. 지금 강릉은 인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강원도 인구가 원주, 춘천, 강릉이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원주가 35만, 춘천이 30만, 강릉이 한 25만쯤 되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나가 강릉 동해가 되려면 강릉이 25만이라고 외워놨을 때, 지금 나는 인구가 90만이잖아요. 그럼 동해 인구가 65만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강원도 1등이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 강릉 동해이고, 그 다음에 나가 이제 김해 양산이 되겠죠. 이 중에서 김해는 영남권 인구 순위 5등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만쯤 돼요. 그래서 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양산도 인구가 꽤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별로 디테일한 인구수를 암기하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1번, 가에 기업도시가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 청주와 세종 중에는 없죠. 기업도시는 원주, 충주, 태안, 해남과 영암 걸쳐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기업도시는 없죠, 가에. 2번, 나와 란 충청권. 지금 나가 틀렸네요. 라는 맞는데. 3번, 다는 나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다. 노년부양비는 이제 시골 지역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강릉 동해는 시골이잖아요. 근데 김해 양산은 현재 부산의 신도시고 젊은 사람들 많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가져야 합니다. 네, 4번. 다는 라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냐 하는데, 아까 얘네가 제조업이었고 얘네는 뭐 관광업 정도가 좀 있겠죠. 그래서 틀렸다. 5번. 라는 가보다 남성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산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를 딱 보고 이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암기하고 있는 지식을 사용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래프 상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딱 구별하고 이제 선지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그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프 상에서. 일단 인구와 성비라는 걸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 인구가 어디가 더 많은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40만쯤 되고, 가는 인구가 120만쯤 되니까 인구는 가가 한 3배가 더 많아요. 그럼 성비를 또 보면, 성비는 지금 라가 115 정도 되고 한 120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가가 한 100 정도 되네요. 얘는 성비가 라가 더 높긴 한데 한 1.2배 정도? 1.2배 정도 높잖아요. 네, 인구가 높은 건 가고 성비가 높은 건 라지만, 근데 인구가 많은 정도가 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남성 인구도 가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라가 많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대충 세종, 청주가 인구가 많으니 틀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면, 어지간하면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한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진짜 막 수식을 세워가지고 값을 구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를 좀 비교해주면 된다. 얘가 더 지금 영향이 크겠죠, 인구가 가가 더 많은 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6번. 6번은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근데 자료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저는 일단 풀 때 지금 보면은 가랑 나가 여름과 겨울 중에 이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지역을 보면 얘가 서울쯤 되는 것 같고, 얘가 거제겠죠. 얘는 서귀포겠죠. 근데 울릉도가 하나 나왔잖아요. 강수량을 주는 문제에서, 이제 계절별 강수량을 주는 문제에서 울릉도가 등장했다? 그럼 일단 얘부터 처리를 해야겠죠. 얘는 겨울 강수량이 1등이고 남한에서, 근데 여름 강수량은 또 꼴찌란 말이에요. 뭐 정확하게 꼴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꼴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얘 혼자만 워낙 좀 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 먼저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딱 봐도 지금 A, B, C는 다 가가 지금 높은데 D 혼자만 가가 지금
곤두박질 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 이상하게 높잖아요. D가 울릉도이고 가가 여름이고 나가 겨울인 거예요. D 혼자만 지금 다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가 울릉도이고 자동적으로 울릉도가 많은 나가 겨울이고 울릉도가 적은 가가 여름이다. 이렇게 푼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서울 그 연강 수량의 어떤 티어를 나눠 가지고 이제 최다우지, 다우지,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를 시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그룹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연강 수량이 한 1300 정도 되는. 그 다음에 거제랑 서귀포는 최다우지 그룹에 들어가는 연강 수량 1800 정도 되는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인데, 그 다음에 서울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름 강수 집중률이 1등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또 춘천이랑 홍천 같은 데도 여름 강수 집중률이 비슷하게 매우 높은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일단 B 같은 경우가 지금 나가 겨울 강수량이 가장 적잖아요. 근데 여름 강수량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아주 높은 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고, 만약에 연강 수량만을 생각해서 지금 C가 그러니까 여름 강수량이 적은데 하고 C를 서울로 가면 그렇기에는 겨울 강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가져야 하고, B가 지금 누가 봐도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은 서울이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A랑 C는 이게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이라면 저 같으면 물음표 하겠습니다. 얘네는 A랑 C는 일단 판단 보류. 왜냐면 일단 둘 다 최다우지라는 것으로 배우고, 그래서 연강 수량으로 따지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서 지금 여름 강수 집중률과 겨울 강수 집중률을 좀 따져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대체적인 그걸 좀 말하자면 이제 해안이 아니다 내륙이 해안보다 크고, 반대로 겨울 강수 집중률은 해안이 내륙보다 크다. 이런 거를 또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제랑 서귀포 둘 다 해안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더 높은지는 저는 일단 못 외웠어요. 저는 외워놓지 못한 상태예요. 뭐 이거를 뭐 외웠으면 풀겠지만 이런 거를 외우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더 외우는 게 한지 점수를 더 잘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못 외웠고, 둘 중에 뭐가 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고요. C가 더 A보다 높은데 거제와 서귀포 중에 뭐가 더 높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A랑 C는 일단 보류를 했어요. 저는 그래도 문제가 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억지로 연결하는 것보다 보류하는 게 오히려 더 틀릴 확률을 줄여주거든요. 1번 C는 강릉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하는데 지금 C가 거제랑 서귀포 중에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강릉보다 겨울에 더 추울 수가 있나요? 얘네 둘이 둘 다 남해안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번은 무조건 틀린 선지다. 2번 A는 B보다 무상일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무상일수라는 거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느냐. 얘는 겨울 기온이 높으면 무상일수가 많아져요. 설일수, 그러니까 365일 중에 설일수를 뺀 게 무상일수가 되겠죠. 설이가 없는 일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설일수는 겨울 기온이 낮으면 설일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상일수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겨울 기온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A가 여전히 서귀포랑 거제 중에 뭔지 모르죠. 근데 서울보다는 겨울 기온이 높을 거 아니에요. 남해안인데 서귀포 거제 둘 중에 뭐가 되더라도. 그래서 답은 무조건 2번이 돼. 지금 A랑 C를 좀 억지로 결정하지 않고도 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자료가 조금 이제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3번 D는 C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가 서귀포 거제 중에 뭔지 모르는 상황이어도 무조건 틀렸다 할 수 있죠. C는 지금 최다우지인 상황이고, 울릉도는 한 다우지 정도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 이제 연강 수량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외워야 하는데,
울릉도는 다우지 그룹에 들어가고요. 얘는 1500mm 정도. 얘네는 한 1800mm 정도.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놓은 거죠. 서울은 한 1300mm 정도. 평균 그룹. 이렇게 되니 틀렸다. 바로 갈 수 있고. 4번. A와 D의 위도 차이는 B와 C의 위도 차이보다 크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A와 C를 사후적으로는 가줄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B랑 D는 위도가 거의 동위도인데 4번이 일단 확실히 틀린 선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A는 그러니까 A와 D의 위도 차이가 B와 C의 위도 차이보다 더 작은 게 확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A가 더 이제 위쪽에 있는 애가 되겠고 거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서귀포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 4번이 틀린 선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 이거를 자료만 바로 보고 결정하면 이거는 좀 힘들다고 봐요, 저는. 네, 그 다음에 5번. A와 D 중 여름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까 말했죠. 서울. 얘는 여름강수 집중률 1등인 지역이라고. 춘천, 홍천과 더불어서. 그래서 A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6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7번. 이거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 게 고창, 괴산, 창녕 얘네가 상대적으로 되게 마이너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녕 정도는 뭐 우포늪 때문에 언급이 될 수 있고 고창도 뭐 고인돌이나 그러니까 언급이 되긴 하는 지역인데 근데 괴산 같은 경우는 전 평가원 문제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답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괴산이 어디냐면 여기가 괴산이에요. 저는 뭐 백지도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어딘지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학생이 굉장히 비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괴산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도 답이 나오니까. 일단 예를 들어 소백산맥이 지나는 가라고 하는데 소백산맥이라는 거는 이제 지리산 쪽 지나고 여기가 이제 태백산맥 이면 소백산맥이 이런 식으로 지나잖아요. 근데 창녕은 일단 무조건 아니죠. 이렇게 여기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영남과 호남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 소백산맥이 되는데 창녕은 영남권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고창 정도는 백지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고창도 서해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호남권 제일 왼쪽 뭐 창녕은 여기라고 치고 그럼 얘네는 소백산맥이 지난다고 할 수 없어요. 고창과 창녕은. 그래서 가가 무조건 괴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괴산이 뭐 어디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가 괴산인 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서해안에 위치한다고 하잖아요. 얘는 소백산맥이 지난다. 이걸로 풀었고 나는 서해안에 위치한다. 이거 보고 나를 고창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는 대구광역시와 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는 창녕이다.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기억, 가는 밭이 논보다 넓다라고 하는데 일단 좀 근거가 좀 있잖아요. 가가 괴산이 뭐 밭농사를 많이 하는지 뭐를 더 많이 하는지 이런 걸 암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근거가 일단 이게 있고 산맥이 지난다. 산맥이 지나면 논이 있기 힘들어요. 평야가 논이 있기 쉽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강조된다고 하잖아요. 옥수수는 밭이잖아요. 그래서 뭐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 가주는 거예요. 확정하긴 좀 어렵죠.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엄밀하게 하자면 뭐 물론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니은 고창은 괴산보다 맹류가 많다라고 하는데 얘는 맹류 같은 경우는 호남권이 되게 많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남부 지역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1등이 전북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전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순위를 어느 정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창은 전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구나 이 정도로 가줄 수 있습니다. 그죠? 괴산이 뭐 어딘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옥수수, 소백산맥 이러는데 맹류를 하기가 어렵겠죠. 맹류도 평야에서 하는 건데 디귿 고창은 전북 맞고 창녕 경북이 틀렸죠. 창녕은 경북이 아니라 경남에 있는 거죠. 지도가 있나?
네. 여기가 창녕이죠. 경남에. 리을. 옥수수는 식량 작물 중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틀렸죠. 자급률이라는 개념이 막 아주 자주 등장하진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외우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급률은 쌀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이고, 좀 더 많이 지역적으로 가자면 그 다음에 콩이고 그 다음에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옥수수가 이렇게 순위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쌀, 보리까지는 외워야 하고, 옥수수가 쌀을 이기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어야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막 괴산, 고창 이런 좀 생소할 수 있는 지역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8번. 이거는 쉬워요. 을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일단 지금 A부터 H까지 막 이렇게 줬는데 한번 지역을 다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음성, B는 아산, C가 얘가 홍성이 되겠죠. 백지도는 거의 어지간하면 다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D는 전주, E는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군산. 이러면 안 되는데. 김제. 여기가 고창이고 아까. 여기만 생각이 안 난다. 여기가 부안이죠, 부안. 네, 부안. 솔직히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좀 헷갈릴 생소할 수는 있어서. F는 얘가 한평이죠, 한평. 얘는 광주. 얘가 영암이 되겠네요. 백지도가 좀 어렵네요, 이번에. A랑 F에 혁신도시가 있냐라고 하는데 음성에는 혁신도시가 있죠. F. 한평에는 혁신도시가 없어요. 혁신도시는 이제 도별로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충북에 있는 혁신도시는 진청 음성이 되고, 근데 지금 한평에 있는 전남의 혁신도시는 이제 한평이 아니라 나주에 있는 거죠. 뭐 전북에는 전주에 있고 충남에는 또 이제 홍성 예산에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틀렸다. 뭐 1, 2, 4번은 날려볼까요? 이러고 나면 사실 을, 병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1번이 너무 갑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금 이게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아산 있고, 아산에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서산, 충남에는 이제 서산, 뭐 아산 이 정도가 이제 자동차가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광주는 정말 대표적인 자동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까지만 하면은 풀 수 있어요. 근데 대규모 완성차 조립 공장이라고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음표가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군산 정도가 좀 강조가 되는데, 아산과 광주가 이제 자동차 그 조립 공장이라고까지는 다룬 적이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을은 보류해도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 정도. 병. C와 D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라고 하는데 도청도 다 외워야죠. C가 지금 홍성이니까, 네. 충남, 도청, 홍성, 예산 걸쳐 있다. 그 다음에 D는 전주, 네, 전북의 도청, 전주 맞죠. 그래서 병은 무조건 맞고, 그 다음에 하고뚝 위치는 되게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알아야 하는데, 지금 부안에 금강하고뚝이 있냐 하는데, 금강하고뚝은 군산이랑 서천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금강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군산이고 여기가 서천이니까. 근데 지금 부안은 안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H 보면 얘는 또 맞아요. 영산강 하고뚝은 영암이랑 목포 얘네 사이를 이렇게 지나거든요. 얘가 목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얘는 맞다. 근데 이 때문에 틀렸죠. 답은 3번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고뚝 위치는 자세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단 하고뚝이 있는 강이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하고,
금강하고뚝은 어디 있느냐? 아까 말했지만 군산과 서천 사이를 지나가고, 영산강하고뚝은 영암 목포를 지나가고, 낙동강하고뚝은 부산 사이를 이렇게, 부산 내부에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하고뚝이다 라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8번도. 만약에 을을 모르면 틀리게끔 나왔으면 난이도가 확 뛰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출제자가 노련하게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9번. 9번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문제 푸는 습관이 좀 잘못 잡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문제 풀 때는 언제나 확실한 것부터 하나씩 킬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애매한 것부터 먼저 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지역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라 같은 경우가 한 파일수가 너무 크잖아요. 지 혼자서. 이런 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확실한 값부터, 차이가 큰 것부터, 극단적인 값부터 하나씩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 이제 풀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어진 지역이 뭔지를 일단 봐야 하는데, 남해, 안동, 밀양, 춘천이잖아요. 사실 남해랑 안동, 춘천은 익숙할 수 있는데 밀양은 좀 처음 보실 수 있어요. 밀양이 여기가 밀양이거든요. 경남에 있는 앤데, 그러니까 지금 한지 좀 올해 수능 특징이 뭐냐면 지역이 좀 생소한 애들이 많이 나온다, 이 정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백지도를 그냥 어지간하면 다 외워야 돼요. 한지는, 세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한지 백지도는 그냥 다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해, 그 다음에 또 아까 괴산 이런 거, 부안 이런 거 막 나오니까 어지간하면 다 외우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외우는 게 낫다. 지금 이 지역들 중에서 한파일수가 제일 높을 수 있는 건 춘천밖에 없겠죠. 한파일수는 겨울 기온이 이제 낮을수록 한파일수가 높아질 텐데 대체적으로. 근데 남해는 남해 아니고 이제 안동, 밀양, 춘천 얘네가 다 내륙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고위도인 게 춘천이죠. 그래서 라가 춘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춘천. 일단 이렇게 갖고 뭐 2번, 4번 날려볼까요? 라 처리했고, 그 다음에 가나다가 남았는데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 한파일수를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폭염일수를 볼 수 있고 호우일수가 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사실 호우일수로 가겠어요. 왜냐면 원 크기가 다가 워낙 크잖아요. 지금 2등이 가 정도로 보이는데 라 제외하면 얘 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일 것이다. 남해가 되겠죠. 왜냐면 아까도 여기 썼는데 그 연강수량의 그룹을 좀 외우고 있어야 한다. 최다우지 그룹에 어디가 들어가냐. 거제, 서귀포, 그 다음에 대관령, 남해안 섬들, 얘네가 연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역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안에 있는 섬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연강수량이 제일 많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남해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고 나면 1번, 5번 다 날라가서 답이 3번이에요. 가나를 결정을 안 해도. 그럼 한번 그래도 봐야죠. 이대로 끝내면 위험하고. 폭염일수와 한파일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파일수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폭염일수 같은 경우는 얘가 여름 기온이 높아져야 폭염일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로 저위도가 폭염일수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안동을 줬잖아요. 안동은 경북 내륙이기 때문에 그 유독 여름이 기온이 높아요. 분지 지역이라서. 근데 이런 걸 좀 고려하기 어려우니까 한파는 근데 확실하잖아요. 아니지. 잠깐 착각했네. 아유, 그죠. 순간 그 대구랑 착각을 했어요. 안동인데. 네, 죄송합니다. 얘는 뭐 헷갈릴 만한 게 없어요. 폭염일수 봐도 그렇고
한파일수 봐도 그렇고 가가 무조건 밀양이 되게 돼 있어요. 얘가 안동이고. 왜냐면 수륙분포를 먼저 이제 따져줘야 하는데 얘는 둘 다 내륙이잖아요. 근데 밀양이 저위도고 안동이 고위도니까 안동이 겨울에 더 추울 것이고 그 다음에 밀양이 여름에 더 더울 것이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문제풀이가 좀 엉성하게 이렇게 습관이 잡혀 있으면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번. 이것도 막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ABCD가 1차 금속, 제철이죠. 전자,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이걸 빼먹었네. 자동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을 좀 보면 얘가 화성이 있고 얘가 여수죠. 얘가 울산, 얘가 포항.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공업 지역들만 나왔어요. 감사한 거죠, 이러면. 그 다음에 여기 가나다라가 지금 안정해져 있는 상태로 ABCD도 안정해져 있고 이런 상태로 나왔는데 구미는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로 나왔죠. 언제나 안정해져 있는 것보다 정해져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당연히 더 편해요. 그래서 구미를 먼저 봐야 하고 지금 구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게 B잖아요. 구미는 대표적인 전자공업 지역이니까 B를 구미로 전자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느 공업이 강조되는지 이거는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B가 전자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지금 유독 유일하게 B가 높은 게 나잖아요. 그럼 나는 화성이죠. 화성은 전자 1등이에요. 시군별로 했을 때 화산 1등이고 아산이랑 구미가 한 2등을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지금 구미도 나왔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전자가 강조될 수 있는 건 화성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 화성이다. 이렇게 가주면 되고 이제 화성이 나라는 게 결정이 됐으니까 화성이 전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A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A가 자동차가 되겠죠. 화성이 자동차 공업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제 주로 하는 공업이 전자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물론 의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수도권은 경기도에서 자동차 공업을 많이 하는 애들이 화성, 그 다음에 평택 이 정도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2등을 차지하고 있는 A가 자동차겠다.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풀리게 돼 있는 거죠. 자동차가 1등인 가가 뭐냐면 울산이 되겠죠.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공업이 강조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제철도 있고 이런 애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빼먹은 거 조선을 빼먹었네. 얘네가 이제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업 문제를 풀 때는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자랑 섬유가 없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가 일단 울산이다. 자동차가 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울산이 가라는 게 결정이 됐으면 지금 울산에서 2등 차지하고 있는 게 C잖아요. C가 1차랑 화학 중에는 화학이 되죠. 그러니까 뭐 울산이 제철이 있긴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철이 있는데 근데 울산에서 특히 강조되는 거는 자동차랑 화학, 석유화학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C가 석유화학으로 연결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네, C는 이렇게 처리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C가 많은 다가 여수가 되겠죠. 울산, 여수, 서산 얘네가 석유화학이 강조가 되니까 그 다음에 라는 남았으니까 포항이고 그 다음에 D도 남았으니까 1차 금속이죠.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포항에 또 제철이 많으니까. 1번 여수는 구미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렸어요. 왜냐면 둘 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인 건 사실이죠. 근데 구미가 인구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대충 한 40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여수가 약 2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구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지만, 근데 만약에 구미랑 여수의 인구를 안 외우고 있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물음표 하면 돼요, 실전이면. 근데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있었지만 이런 거 풀 때 써먹었죠. 그래서 주요 도시들은 인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2번. 울산은 화성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라고 하는데, 얘는 정답이죠.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라는 거는 이제 공업 품목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울산이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라는 선지는 기출에 되게 여러 번 등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골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10번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막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문제 풀다 보니까 충분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네,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2번.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울산이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높다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가지고 쉽게 고를 수 있는데, 더 명확한 설명을 하려면 석유화학. 뭐 일단 넘어가 볼까요? 3번. 단은 라보다 1차 금속, 이건 틀렸죠. 1차는 포항이고 여수는 또 석유화학이니까. 4번. 업종별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 자동차는 전자보다 높지 않죠. 전자가 압도적으로 수도권 1등이니까. 5번. 화학은 1차 금속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아닌 거죠. 이 중에서는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자동차가 그 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아마도 틀렸으면 1번으로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미와 여수의 제조업 종사자 수를 이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번도 사실 막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설명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화성, 그러니까 보통 공업 품목으로 따지면 이제 전자나 석유화학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높은 편이고, 왜냐면 인구가 좀 적게 들어가고 약간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근데 또 화성은 전자가 많고 울산은 석유화학이 많으니까 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좀 애매하긴 하네요. 1번을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구미와 여수의 인구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번도 어렵습니다, 지금 풀어보니까. 그 다음에 11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가나다가 굉장히 의외의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풀어보니까. 왜냐면 일단 지금 주고 있는 게 이렇게 다 세면 총 외국인 주민수가 되잖아요. 외국인 주민수, 총 외국인 주민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인구 비례라고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외국인 주민 수도 많겠다라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거는 또 예외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대구가 한 200만쯤 되고 울산이 100만쯤 되고 전남도 한 100만쯤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가가 대구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자료 해석을 했을 때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잘못했어요. 답은 맞췄는데, 왜냐면 지금 유학생 비율이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역시 2개가 있고 도지역이 하나가 있네. 특히 이제 시골로 분류되는 도지역이 하나가 있네. 그럼 유학생이 이렇게 적은 다가 전남이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좀 가나를 결정하지 않고 빠르게 전진을 한번 보면 1번, 나는 다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 라고 하는데, 외국인 주민의 이게 아니다.
그죠. 2번 선지를 볼게요. 다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데 다가 만약에 전남이면 2번이 무조건 정답이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가가 대구고 나가 울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그죠. 이제 4번 선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수를 묻고 있잖아요. 울산과에. 근데 얘가 외국인 근로자인데 그래프에서 보면 전남이 울산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 중복 답안이 나오죠. 이거 아니네.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한 거죠. 여전히 2번은 무조건 정답이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이제 결혼 이민자 수를 이거 3번 보잖아요. 3번 선지 결혼 이민자 울산과 대구를 묻고 있는데 지금 예 결혼 이민자 수는 가가 더 많죠. 그래프 상에서. 그러면 3번도 맞는 말이 돼요. 또 중복 답안이 나와요. 그래서 자료 해석 처음 잘못하고 이제 약간 물음표가 떴죠. 저는 이제 문제 처음 풀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다가 전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처음으로 도출을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많이 뺑뺑 돌아서 풀었어요. 뭐 제 실력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결과를 확실히 냈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대구와 울산 중에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나마 가능해 보이는 게 울산이죠. 아까 이것도 또 고려를 해야 하고 지금 가나다, 대구, 울산, 전남 중에 외국인 주민 수가 꼴찌인 게 대구인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많아야 할 텐데 지금 유학생 꼴찌잖아요. 그래서 다가 울산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좀 어렵게 다를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랑 나가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학생 비율 때문에 나가 대구고 가가 전남이거든요. 근데 너무 결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학생만 보면 당연히 나가 대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 규모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가가 대구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비율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당연히 결혼 이민자 수는 가가 더 많은 게 맞지만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서 결혼 이민자 비율로 생각을 해보면 나가 더 많은 거거든요. 지금 비율이 결혼 이민자는 우리가 그 시골이 더 많다라고 배우는데 비율이 근데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그래프 해석 도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많이들 틀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쉽게 풀었다고 생각을 해도 막상 다시 풀어보면 다시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1번 나는 다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 틀렸죠. 외국인 주민 성비는 공업지역이 높겠죠. 근데 지금 다가 공업지역이니까 틀렸다 하면 되고 2번 다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이거는 전남이랑 비교니까 아니겠죠. 3번 울산은 대구보다 결혼 이민자 수가 많다. 이것도 그래프로 봐줘야 하는 거죠. 지금 다랑 나를 묻고 있는데 결혼 이민자 다가 더 적죠 지금. 3번 틀린 선지. 4번 전남은 울산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이것도 그래프 봐줘야 합니다. 전남 이거 울산 이거 더 많죠. 답 4번.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근데 자료 해석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판단이 상충되는 요인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선지 판단까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모든 걸 다 경우의 수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문제 정도는 틀려도 인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력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못 풀었어도. 5번 전남은 대구보다 유학생 비율이 높다 했는데 아까 아니었죠. 이거 틀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지만 매우 이 시험지에서 가장 좀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이긴 했어요. 왜 하필 외국인 자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못 풀게 이렇게 해놨지 싶어가지고 하여튼 답은 4번입니다. 12번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막 선을 넘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약간 너무 이제 디테일한 통계 지식들을 요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 일단 자료를 봐야겠죠. 신재생 중에 가장 많은 건 A라고 하는데 태양광이 되겠네요. 신재생 에너지 순위를 이렇게 외웠어야 하거든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력과 풍력은 이게 연도별로 순위가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뭐로 외워놓으면 되게 위험하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죠. 아주 현명하게 A가 가장 많다까지만 말을 했죠. B, C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랑 C는 또 여기서 결정할 수 있게 나왔잖아요. 출제자가 현명하게 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랑 C가 수력 풍력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C가 가장 이른 건 수력이잖아요. 그래서 B가 수력, C가 풍력. 여기까지는 쉽고요. 근데 가나다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냥 일단 B가 아까 수력이었고 A가 태양광이었잖아요. 가가 나다보다 수력이 많다. 그러니까 가가 강원, 경북, 전남 중에 수력이 1등이란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알고 있어서 1등이 강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 강원으로 바로 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기본 지식인가? 도별 신재생 에너지 순위를 이렇게까지 달달 외우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었겠지만 근데 아마 외우지 못한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남은 사실 수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북은 또 이제 낙동강이 지나가서 얘도 수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좀 보여드릴까요? 통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수력 보시면 충북이랑 강원이 비슷비슷하게 거의 1등이고 그 다음에 경북이 4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북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가 강원으로 가는 게 바로 맞지만 근데 경북도 많으니 판단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까진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지금 나다 중에 전남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전남이 1등이라는 건 너무 이제 좀 쉽잖아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가 전남이고 다가 결과적으로 경북이 되는데 사실 얘네 둘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 경북은 태양광이 수력보다 발전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이것도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태양광이 가장 많은 건 맞아요. 이걸 알고 있었으면 뭐 이제 맞는 선지다로 바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근데 경북이 또 이제 수력이 많다라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왜 하필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니은 강원은 전남보다 풍력의 발전량이 많다. 이건 이거 저는 이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그 신재생 에너지별 도별 통계를 지금 달달 외우게 시키잖아요. 순위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진짜 난생 처음 본 것 같은데 사설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답은 니은인도 정답이 맞아서 답이 1번이거든요. 저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풍력인데 전남하고 강원을 물었죠. 근데 강원이랑 경북이 지금 공동 1등 정도 수준이에요. 강원이 또 높은 산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선지가 되는데 근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귿 강원은 경북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이거는 완전 틀렸죠. 시도별 1차 에너지 공급량 순위는 암기를 해야 돼요. 워낙 자주 등장해서. 얘는 충남 1등,
전남 2등, 경북 3등. 그다음에 경기랑 울산이 비슷비슷하거든요. 4, 5등. 이렇게 달달 외웠어야 하는데 지금 뭐 강원이 더 많다 했으니 완전 틀렸죠. 리을. 전남은 경북보다 원자력이 많다. 얘 또 이제 경북이랑 전남 둘 다 원자력이 있잖아요. 근데 경북은 두 개가 있어요. 경주랑 울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전남은 영광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밖에 없는 게 두 개나 있는 것보다 많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틀렸는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한지 전체 시험지에서 11, 12의 그 볼륨이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12번 뭐 해설 여기까지는 할 건데 되게 다양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 보류했을 때도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기억.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수축된다. 맞는 말이죠. 이제 용암이 굳으면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갈라지게 되는 거. 2번 용암동굴의 기반함은 시멘트 공업의 주원료가 아니죠. 시멘트 공업은 석회암인데 석회동굴이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이 돼야 맞는 말이 없겠다. 3번 석회동굴에서 종유석 석순 맞죠. 리을. 나리분지 얘는 칼데라 분지잖아요. 맞다. 5번 나리분지가 알봉보다 이르다. 당연하죠. 나리분지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나리분지 내부에 알봉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5번은 맞는 말이다. 13번은 쉽습니다. 14번 이것도 그 처음 보는 형식이어서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고 이거랑 같은 거고 이거랑 같은 거고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좀 바로 보였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 가나다라 중에서 출발 지역 중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가라고 하네요. 출발 지역이 지금 여기가 출발, 여기가 도착이잖아요. 근데 출발 지역 중에 서울로 통근 통학 제일 많이 하는 건 고양이겠죠. 그래서 가가 고양이 됩니다. 그럼 얘도 가가 되겠죠. 가나다라를 여기 좀 따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서울로 통근 통학을 가장 많이 하려면 신도시여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랑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되겠는데 이 중에선 고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나다라 이번엔 도착이에요. 도착 지역 중 타 시군구에서 통근 통합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게 나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는 이미 결정이 됐고 외곽 지역 하나 있고 얘가 노원이잖아요. 노원. 얘가 중구이고 얘가 강남이고 얘가 아까 구로인데 근데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중구가 주간인구 지수가 제일 높으니 나가 중구일 것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구는 인구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주간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건 사실이지만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건 강남입니다. 인구도 높고 주간인구 지수도 높고 그래서 나가 강남. 그럼 또 여기 이거 써줘야죠. 이게 나다. 안산. 그 지역을 안 썼네. 얘가 고양이고 얘가 안산이고 얘가 용인이고 얘가 포천이죠. 포천이 아니라 가평이죠. 가평. 이렇게 가나까지 했고 마지막 문장 가나라는 모두 출발지보다 도착지의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도착지의 주간인구 지수가 중구인 게 있어요. 얘는 주간인구 지수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서울의 중구는 350쯤 되거든요. 얘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국에. 그렇기 때문에 도착 지역의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게 가나 라라고 했으니까 남은 라가 무조건 얘가 돼요. 용인을 안 봤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가 남은 이제 가평 노원도 이제 가평 다 이렇게 되겠죠. 네, 1번
라의 출발지역 용인이죠. 용인에는 수도권 1기가 아니라 2기. 1기 신도시는 고양과 성남에 있다. 2번 가의 도착지역 구로. 구로는 복잡해. 안산보다.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시기가 늦다라고 하는데 실전이면 저 같은 물음표 하겠습니다. 둘 다 산업단지가 있고 실제로 이게 틀린 선지예요. 그러니까 구로가 더 이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서울 내부에 있다 보니까 더 이르다라고 추론은 되긴 하지만 이거를 막 중요하게 우리가 외우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 실전이라면 넘어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3번 나의 도착지역 강남. 라의 도착지역 중구. 상주 인구가 많다. 맞죠? 중구는 서울 내에서 상주 인구 꼴찌예요. 강남이 2등인가 그렇고. 네, 4번 노원의 왜 자꾸 노원이래. 다의 출발지역 가평. 가의 출발지역 고양. 맞죠, 고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완전 틀렸죠. 도시의 성격이 강할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니까. 5번 가라의 도착지역 구로 중구인데 한강 이남이라고 했는데 구로만 이남이고 중구는 한강 이북이죠. 그래서 틀렸다. 14번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렵진 않지만. 15번 또 이제 하천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 나의 농경지는 논으로 이용된다 라고 했는데 나는 일단 이런 와지 표시가 있죠. 저하등 고선. 그 다음에 글 읽어봐도 붉은색 토양이 분포라고 하잖아요. 얘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죠. 한지에서 다루는 붉은색 토양은 석회암 풍화토밖에 없어요.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질 것이고 밭으로 이용되겠죠. 논이 아니라. 1번 기억 틀렸고 니은 다른 구화도이다. 딱 모양 보면 사실 구화도이기도 하고 글 읽어봐도 둥근 자갈이 분포한대요. 둥근 자갈이 분포한다는 거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구화도 과거의 하천 맞잖아요. 니은 맞다. 디귿 나는 가보다 침수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했지만 나는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침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가는 딱 봐도 시가지구나. 얘는 시가지네. 그래서 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나가 더 높을 순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을 붉은색 토양이 분포하는 와지. 얘는 사실 돌리네잖아요. 돌리네는 기반함의 용식. 기반함 석회암인 이제 용식이 된 거. 당연한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6번. 네, 16번. 가나다는 농림업,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중 하나이다 라고 하고 저 같으면 1위 지역을 좀 유심해서 보겠어요. 일단 나 1등 지역이 경북이라 하잖아요. 사업서비스업이랑 제조업 1등이 경북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농림업 1등이 반대로 경기거나 서울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나가 농림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랑 사업서비스업은 서울의 유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제조업 1등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 사업서비스업, 가가 제조업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또 울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얘는 대전 이런 거 있고 여기까지는 쉽고 경기는 사업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생산액이 많아요 라고 하는데 생산액이잖아요. 얘는 뭐 종사자 수라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그냥 서비스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3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크잖아요. 경기도가. 근데 사업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서비스업 중에서 굉장히 소수인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에 속하는 거란 말이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일단 서울에 되게 밀집해 있기도 하고 애초에 사업체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생산액 자체는 공업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은 틀린 말이에요. 사업체 수도권 집중도는 당연히 제조업이 사업 서비스업보다 높지 않겠죠. 제조업은 전국적으로 다 많을 수 있지만 사업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은 얘는 이제 도심에 집중하는 면이 있으니 틀렸다 할 수 있고, 병 1960년대 취업자 수는 제조업이 농림업보다 많냐라고 하는데 60년대잖아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70년대 이후에요. 1차 국토개발 이후에. 제 1차 국토개발. 이 내용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이 선지는. 얘는 1970년대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고, 이때 경부축 중심, 공업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 1960년대면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죠. 그러면 농림업이 많았겠죠, 이때 우리나라는. 그래서 틀렸다 라고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농림업이 사업 서비스업보다 많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농업을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뭐 물론 사업 서비스업도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농업이니까 틀렸다 할 수 있고, 200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을 보라고 하는데, 사업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높나요? 얘는 지금 되게 최근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이제 탈공업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공업이 그렇게까지 최근에 성장하기는 어려웠는데, 근데 사업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최근에 성장할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게 3차 산업이기도 하고, 그것도 되게 좀 고도화된 산업이니까. 그래서 사업 서비스업이 더 높을 것이다. 답은 5번인데, 자료는 어렵지 않은데 선지가 하나하나 좀 그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좀 쉽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실전에서 봤으면 약간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번도 만만치 않다. 17번. 17번. 지역을 좀 보면 얘는 김천, 혁신도시 있는 데죠. 얘는 경산이고, 얘는 거제고, 얘는 고령인데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시골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가나다라를 좀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고령이라는 지역을 몰라도 라가 얘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5세 인구, 얘는 이제 완전 시골일수록 높아지니까. 그래서 라는 바로 고령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또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일단 저 같으면 사실 지금 김천, 경산, 거제인데, 경산은 대구의 신도시이고 거제는 또 조선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가 김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김천이 일단 시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건설이 됐거든요, 김천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경산과 거제보다는 65세 인구 비율이 무조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가 김천이다까지는 이것도 막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랑 나가 이게 가능한 건가 싶거든요, 판단이. 왜냐면 여성 인구 비율, 젊은 여성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경산과 거제 중에 젊은 여성이 더 많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되게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경산은 대구 신도시고 거제는 조선업이 발달해서 젊은 사람이 많고, 둘 다 젊은 사람이 많은 데인데, 이것도 그 연령과 관련된 거고 이것도 연령과 관련된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나는 또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해석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판단을 보류하고 선지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정답 확률을 높여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풀어보는 거죠. 답이 안 나오면 억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1번 가는 다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경산과 거제가 김천보다 인구가 적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김천 솔직히 시골 지역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천이 군인지 신지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김천시 맞네요. 네, 김천시이긴 한데 보통 시랑 군이랑 비교를 하면 또 시가 높은 건데 지금 다 시거든요, 고령 빼고는. 그래서 솔직히 얘도 보류가 맞다. 근데 전 사실 1번 바로 고르긴 했어요. 김천이 어떻게 경산 거제보다 인구가 많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1번 고르긴 했지만, 실전이랑 또 물음표 하는 게 맞겠죠. 2번 나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하는데, 고령보다 높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고령이 제일 시골이니까. 총부양비는 청장년 단비례니까. 청장년은 이제 살기 좋은 데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고령의 청장년이 뭐하러 가요.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얘도 사실 1번이랑 비슷한 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것도 이제 인구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곱하기 1인당 GDP잖아요. 경제 수준. 인구 곱하기 경제 수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사실 김천이 더 많기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17번 명확한 해설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인구를 막 다 외우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는. 4번 다와라는 군이다. 아까 김천은 싫어했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김천이 군인지 시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풀려면. 5번 가나다라는 모두 소멸 위험 지역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뭔가 했는데 지금 여기 이걸 주고 있더라고요. 소멸 위험 지역이 뭐냐, 이 여성 인구를 이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다 주고 있죠. 그럼 그래프상에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진짜 이거 수치 막 1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선을 쭉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0.5 선을 딱 긋는 거죠. 네, 딱 그으면 되는데, 얘로 나눈 게 0.5이려면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그죠? 딱 2배씩 이렇게 되니까 얘 단위가 다르다는 거 보일 거고. 그래서 이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소멸 위험,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왜냐면 0.5 미만인 거니까. 근데 나랑 가 같은 경우는 이 선보다 왼쪽에 있죠. 그래서 모두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해집니다. 가랑 나를 딱히 결정하지 않아도 선지 판단하는 데는 딱히 차이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과 3번 선지는 판단이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얘네가 좀 결을 같이 하는 면이 있어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김천이 어떻게 경산과 거제보다 인구가 많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7번도 되게 어려워요. 18번 자, 기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얘는 수도권으로 역류 효과가 컸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역류 효과라는 게 생소할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안 눌러져. 네, 역류 효과. 얘는 뭐냐면 이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에서 이제 노리는 게, 얘네가 의도하는 게 파급 효과인데 실제로는 역류 효과가 일어난다. 얘가 약 긍정적인 거고 역류 효과가 이제 부정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히려 인구가 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라는 거는 어떤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켜 놓으면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게 파급 효과인데, 역류 효과는 실제로 주변 지역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으로의 역류 효과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모였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니은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 순 이동자 수가 많네요. 한 맞죠? 얘는 순 유입 지역이고 호남권은 순 유출 지역이잖아요. 순 이동자라고 하면 유입 빼기 유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충청권은 이게 양수인 거고 호남권은 이게 음수이니까 무조건 맞다. 디귿.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권역 내 인구 1위 도시와 3위 도시. 이렇기 때문에 권역 내에 있는 이제 도시들의 인구 순위는 다 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인구 1위 충청권, 인구 1위는 대전이었죠. 3등은 천안이죠. 호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광주. 2위 도시가 전주인데 근데 3위 도시는 솔직히 저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5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어디냐면 이제 20만쯤 되는 애들이 한 3등, 공동 3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5개가 있어요. 여수, 광양,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나주, 순천, 나주도 아니다. 순천, 여수, 여수했다. 군산 익산이다. 그죠? 익산. 얘네가 한 20만쯤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공동 3등 정도 돼요. 얘네 중에 뭘지는 모르겠지만 인구수를 생각을 해보면 대전이 약간 한 140만쯤 되고 천안이 한 60만쯤 되죠. 광주가 또 100 얼마쯤 되고 얘도 그냥 100 얼마라고 할게요. 얘는 한 20만쯤 된다 했죠. 그래서 인구 1위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는 호남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디귿 틀렸다. 네, 맞죠. 시겁했네. 디귿이 호남권이었죠. 그래서 호남권이 더 크다 했으면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입니다. 지금 해답지를 문제를 다 풀고 답을 확인하면서 찍고 있는데 답이 달라가지고 시겁했네요. 뭐 하여튼 이것도 막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단 역류효과 이 말 어려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것도 이제 권역 내에서의 이제 인구 순위와 대략적인 인구수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번. 자, 일단 지역을 좀 보면 얘는 양평이고요. 얘는 여주가 되겠죠. 얘는 횡성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얘는 원주, 얘는 평창 이렇게 되는데 일단 간은 근거를 좀 잡아주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 이런 얘기가 있으니 얘는 이 중에선 양평밖에 없어요. 될 수 있는 게. 춘천, 가평, 양평 이 정도가 이제 그 북한강,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가 양평이고 나는 동계올림픽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나가 평창. 다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모두 있는 데는 전국의 원주밖에 없죠. 그 다음에 라는 도자기 이거 모를 수 있는데 쌀이 있잖아요. 얘는 여주다. 이천만 알고 있으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천과 여주는 묶어서 좀 생각해주면 돼요. 도자기도 이천에도 있고 쌀도 이천 여주 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A는 남은 지역이 횡성이 되겠죠. 1번 횡성은 대관령에 위치한다. 얘는 평창에 있는 거죠. 2번 횡성과 양평은 모두 홍천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데 맞죠. 여기가 홍천인데 여기 이렇게 맞닿아 있고 횡성 양평도 여기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 2번은 맞다. 그래서 19번 답은 2번이고요. 3번 횡성은 평창보다 고랭지가 넓다 하는데 사실 고랭지 배출하는 건 평창 말고 딱히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틀렸다. 4번 횡성은 원주보다 인구 밀도가 낮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강원도 인구 순위는 외워야 하는데 원주, 춘천, 강릉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원주잖아요. 강원도 내에서. 근데 땅덩어리 보면 횡성이 오히려 더 넓어 보여. 그래서 인구 밀도가 더 높다라고 하면 틀렸죠. 5번 횡성은 여주랑 같은 도에 속하냐. 틀렸죠. 횡성 강원도고 여주는 경기도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뭐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번은 이게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문제다 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봤으면 굉장히 접근을 못하고 끝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이런 거는 처음 봐요. 그죠? 처음 보니까 딱히 알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이거는 현재 외우고 있으니. 인구 규모에 따른 10대 도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광역시 쭉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가 특별광역시가 되는데, 근데 이 사이에 수원 하나 껴있는 거 알고 있겠죠. 얘가 한 120만이고 얘가 100만쯤 되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8등까지 했는데 또 이제 100만쯤 되는 애들, 특례시가 되는 애들이 용인 있고 고양 있고 창원도 있어요. 얘네가 이제 90등 중에 어딘가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를 최대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좀 찾아보면 일단 다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중에서 수원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얘 수원 없잖아요. 그래서 다는 무조건 1960 아니면 85 중에 하나겠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봤던 거는 어, 그, 예. 보면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인천, 얘가 고양, 서울, 얘가 수원, 용인 정도로 보이죠. 이러면 생각해놨던 게 이제 다 보인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가랑 나랑 차이가, 솔직히 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여기 있는데 현재는 얘가 서울이라고 치면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게 서울이라 치면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가 좀 달랐나 싶거든요. 만약에 현재 행정구역 경계로 생각을 하면 이게 서울이라고 치면 이게 남양주 정도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서울이라고 치면 얘가 뭘까요? 부천?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전 좀 이상한 방법으로 하긴 했는데 얘가 2024년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현재 지역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찍혀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얘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가 일단 2024년으로 갔어요. 확정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가랑 다를 따질 때 사실 전 이거 보고 했거든요. 얘가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과 광복 이후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 주요 수출항으로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포 보고선 솔직히 이게 60년대라는 걸 확정을 짓긴 했거든요. 얘가 85년이고 남았으니. 근데 이거를 목포가 과거에 인구가 많았다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울산도 없죠. 울산이 없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자는 거냐면 다가 현재 모습과 가장 다르잖아요. 그러니 아마 가장 옛날이지 않았을까. 뭐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춘 학생이 있으면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고 풀어서 맞췄을 것 같아요. 명확한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20번도 굉장히 어렵다. 1번 가는 85년이니까 틀렸네. 2번 1960년 10대 도시에 포함된 도시 수는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다. 세야죠 또. 얘가 60년인데 호남권이 얘. 얘도 있네. 전주가 있네요. 전주. 그죠? 현재 모습과 매우 다르죠. 그래서 다가 60년대다.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네요. 어렵지만. 호남권이 한 3개쯤 있고 충청권이 2개쯤 있네요. 그래서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다. 답은 2번이죠. 3번 85년과 24년에 상위 1, 2, 3위에 포함된 도시가 같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2024년이면 얘네 셋이잖아요. 서울, 부산, 인천. 근데 85년 보면 서울 뭐 당연히 있을 거고 이 중에 뭘진 진짜 모르겠는데 인천 있죠. 그 다음에 부산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2번이 너무 답이라서 확실한 답이라서 3번이 틀린 선지인 걸 봤을 때 아마 85년도에 인천이 3등 안에 안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2등이 대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런 걸 또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3번 그냥 보류하자. 답이 2번이 확실하니. 4번 85년 대비 2024년 10대 도시 중 영남권에 위치한 도시수 증가하였냐 라고 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얘는 4개, 얘는 3개.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죠. 5번 60년 대비 2024년 새롭게 포함된 도시 보면 모두 수도권이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울산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울산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수도권이라고 하면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한지 해설을 했는데 세지보다 좀 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한지 해설이 좀 더 많이 걸렸네요. 이게 그만큼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개념이 빡빡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임 어택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좀 다소 분포를 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징이 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백지도를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암기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특이한 지역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통계 상황을 굉장히 지역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7번. 7번이 아니죠. 7번이 아니라 이거 12번. 이런 거 어려웠고 그 다음에 11번은 굉장히 예외적인 통계 상황을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문제를 틀렸으면 이 문제를 많이들 틀렸을 것 같다. 풀었어도 확실히 알고 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형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저는 20번, 11, 12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 해석할 때 이렇게 보류하는 거 되게 많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보류를 잘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보류도 막 하면 안 되고 모른다고 막 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보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랑 이 요인이 상충이 되네? 판단이 어렵네? 일단 넘어가고 선지로 판단을 해봐야겠다. 얘도 보류해도 답이 나와요. 아직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학생이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한지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